1970년이 되기 전까지 인류를 달로 보내겠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의 발표였습니다. 당시 여론의 조롱의 대상이었지만 아폴로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폴로 1호부터 많은 비행사들의 희생과 그리고 연구, 노력이 함께하며 1년 10개월 후인 1969년 7월 20일 16시 18분을 기준으로 아폴로 11호는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을 하며 그 꿈을 드디어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를 마지막으로 인류의 유인 달 탐사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007년 4월 당시로는 충격적인 조회수였던 150만 뷰를 기록한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아폴로 20호의 함장인 윌리엄 러트리지다. 이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아폴로 계획은 17호를 마지막으로 끝이 났기 때문이죠. 그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아폴로 15호에 달 뒷면 탐사를 하던 도중 나사는 이상한 물체를 보았다 라고 합니다. 그 증거의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물체, 무언가 이상하게 생긴 것 같다. 그리고 화질 복원 작업을 시작합니다. 아폴로 15, 달 뒷면에 있는 이상한 비행체를 발견했다. 해서 17호 이후 비밀리에 나사는 아폴로를 계속 쏘아 올리며 아폴로 20호도 1976년 8월 16일 달에 직접 갔다. 당시 승무원은 벨 연구소 출신 자신이었던 윌리엄 러트리지 그리고 레오나 스파이더, 또 한 명 충격적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실제 우리도 알고 있는 소련의 우주비행사 알렉세이 레오노프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매우 충격적인 걸 보았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20호 이야기가 나왔다. 윌리엄이 진실을 폭로했으니 나도 동참하겠다. 나는 아폴로 19호의 함장이다. 라며 이 영상을 공개합니다. 바로 실제 19호가 쏘아 올라지는 비밀리에 촬영된 영상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후 이 우주선을 정밀 조사하기 위해 아폴로 35호까지 발사해 인류와 관련된 정보를 얻었고,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이 우주선의 연대는 15억 년 전으로서 지구의 선대 문명이다 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합니다. 아폴로 20호, 오늘의 일요 미스테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이들이 갔던 이유가 존재했다. 달 뒷면에 무언가 이상한 물체가 보였다. 아폴로 15호가 그걸 찾았고 그 이후 모든 탐사, 공식적인 기록이 있던 16, 17호는 원래 임무를 했고 18호부터 35호까지는 다른 임무를 띠고 그곳에 갔다는 거지요. 궁금했습니다. 단지 유튜브에 딱 하나의 글을 남겼다라고 그 사람의 말을 100% 진실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07년 6월 30일 실제로 인터뷰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였죠. 자기는 벨 연구소 출신이며 USAF에 고용되었었다. 즉 미국 소속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은 지금 루안다에 살고 있고 나이는 76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본 거에 대해서, 촬영 기록에 대해서 영상을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16mm 필름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1975년 아폴로 18호와 소련의 소유주 19호의 유명한 우주 도킹 성공이 지난 1년 시점이라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다 라고 자신은 얘기를 했지요. 분명히 오랜 시간 동안 벌어져 있었고 담배 모양처럼 생긴 우주선이었다. 그리고 분화구 근처에 우리는 착륙을 했다. 자, 그리고 그는 영상까지 함께 공개했습니다.
그 영상은요 150만 뷰인데 그 이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삭제 처리가 됐고요. 캡처본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시간에 바가 적혀 있습니다. 해서 영상이었다는 건 진실입니다. 자, 어쨌든 당시 나온 내용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그 우주 비행선 같이 생긴 곳 안에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발견된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UFO 조종실로 보였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정박되어 있는 느낌이었다. 자, 그리고 누워있는 형태였고 키는 약 165cm 정도. 그냥 인류가 봤을 때는 여자처럼 좀 보였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존재했으며 손가락은 6개가 있었다. 조종사라고 유출했던 이유는 누워있는데 조종관 쪽을 잡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 붙여있는 건 쇠붙이 같은 거였는데 그거를 조심스럽게 떼어봤더니 이런 얼굴이었다. 흡사 동양인의 얼굴과 매우 비슷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과 온갖 살갗은 무언가 투명한 물질 같은 것으로 보호되고 있었으며 사망한 상태는 아니었다. 즉 죽어있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정확히 표현하면 동면 상태. 죽지도 않고 살아있지만 잠들어 있는 상태라 지구로 바로 귀환할 때 옮겨왔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지구상 어딘가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물론 이게 진짜일지 아닐지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케이스가 가짜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인터뷰에 응한 것도 신기했지만 인터뷰를 했던 이탈리아 그 매거진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의론적 관점이었죠. 저게 무슨 말이 되나? 근데 그가 제시한 근거는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 존재했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진들을 공개했는데 AS-15, AS-20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자, 위에 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윌리엄이 공개한 거였죠. 여러분이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나사는 무언가 촬영을 했을 때 사진 일련 번호를 이렇게 붙이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즉 AS-15라고 적혀 있는 건 아폴로 15호가 찍었다라는 뜻이고요. AS-20이라고 적혀 있는 건 아폴로 20호가 찍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진도 AS-20-1020, AS-20-102, AS-20-FWD-7250 이런 식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시기야, 야 저거 포토샵 한 거 아니야? 뭔가 뭘 했겠지. 하지만 폰트부터 내용까지 모든 게 정확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찍은 것과 여기서 찍은 것이 동일하다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자, 우리 이 말의 신빙성이 존재할까라는 느낌입니다. 당연히 당시의 이탈리아 언론은요 한 가지를 꼬집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다. 이것까지 다 적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지요. 일단 인터뷰 자체가 좀 엉망이었다. 이 사람은 90년대 초반 일은 잘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역사적 사건, 정확히는 자기도 분명 이런 USAF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순서를 뭔가 헷갈리면서 진술하고 있다. 정확하지 않게 얘기하고 있다. 해서 처음에는 의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두 번째, 지질학, 화학, 우주 용어를 매우 전문적으로 쓰면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단어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단어입니다. 처음 봤습니다. 이 단어는요, 알루미늄 규산염 재질인데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미네랄 같은 거라고 합니다. 주변에 외국인 있으시면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 웹스터 대사전 정도 봐야 굳이 파고 들어갔을 때 볼 수 있는 단어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절대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런 단어를 설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점점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다는 사진들 전부 러트리지가 직접 제공을 한 사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조작을 했다고 얘기하더라도 자, 바로 이겁니다. 당시에 나사는 이런 사진을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진이 없는 상황 속에서 과연 아까 보여드린
이런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었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던 겁니다. 점점점 뭔가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대부분 이런 걸 조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돈입니다. 그런데 러트리지는 돈과 관련된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내거나 강연을 나가거나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돈의 목적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뭔가 의심스러워 전문가를 데리고 와 우주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의 전문적인 내용들을 물어봤는데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내용을 우주 비행사라면 답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소련 관련, 왜냐면 함께 합작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언론사는 그래도 그때 당시 2007년에 올라온 영상인데 야, 이 영상을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존재했던 원본 파일을 가지고 한번 질문을 던져봤던 겁니다. 그런데 그 파일에 VIDICON, 즉 영상 정보가 16mm로 아폴로 17호, 아폴로 15호가 원래 찍었던 것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카메라가 똑같은 걸로, 똑같은 렌즈 화각으로, 똑같은 처리 능력으로 촬영된 카메라라는 게 확인됐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2007년에 조작하려고 영상을 찍었다는 게 아닌 겁니다. 자, 그리고 그가 얘기했던 비행사 중 한 명은 실제 비행사, 바로 알렉세이 레오노프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인가? 저도 놀랐습니다. 아, 이거 진짜일 수도 있겠다. 잘하면. 그럼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가장 좋은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첫 번째로요, 이 사진부터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 사진 공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좀 놀라웠던 게 뭐냐면 나사는 옛날부터 원래 공개적으로 사진을 계속 잘 올려왔습니다. 물론 당시 아폴로 프로젝트의 17호 때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다가 그 이후에 너네 거짓말이지, 뻥이지,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올렸던 게 확인이 됩니다. 2007년에 얘기한다는 건 어느 정도 합성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지요. 근데 물론 이런 것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증명,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 어떻게 체크가 됐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지요. 바로 이것, 아폴로 15호에 있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샤픈을 좀 주면서 체크를 해봤지요. 20호기 아니라 15호 거기 때문에 공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길이가 무려 3.3km입니다. 이걸 굳이 비교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 정도의 길이감입니다. 엄청나게 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게 떠다닌다? 분명 15호에도 보이는 행적이다 보니 이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 좀 비판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건 정말 이런 사진들은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림자도 있고 정말 우주선 모양처럼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지? 정말 우주선 같이 생겼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폴로 20호다라고 공개했던 사진은요, 여러분이 보신 저게 답니다. 근데 저게 어떻게 저기까지 만들어졌을까라는 의심점이 들었지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약간의 누군가가 조작을 해서 건드린 게 아닐까, 그런 의구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사진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바꿔가려고 노력한 게 아닌가? 정말 저게 맞는 사진인 걸까라는 의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실 땐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이 사진들의 행적에 대해서요. 근데 저희는 이곳에서 특별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지형입니다. 그걸 15호가 진짜고 20호가 아니다라고 가정했을 때
A.B.C. 축을 만들어 놓고요. 저기 X값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입니다. 15호는 실제로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20호는 의도적으로라도 무언가 밑에 게 위로 끌어올라가지면서 틀어져 있는 모습이 살짝 보입니다. 밑에 분할구 같은 게 올라가면서 사진이 전체적으로 떴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야, 이거 왠지 느낌상 포토샵으로 살짝 건든 것 같은데? 축이 안 맞는데? 라는 의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공개했던 사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신들이 걸을 때 봤던 그 기지가 존재하더라. 이거 진짜일까요? 네, 진짜입니다. 어떻게 진짜냐면 이런 식으로 진짜입니다. 좌측 실제 아폴로 15호 사진입니다. 우측 편집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뒤에 거를 합성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으로만 본다고 우리가 함부로 뭐다 라고 또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야, 그래도 진짜일 수도 있잖아. 네가 지금 좀 다르게 본 걸 수도 있잖아. 영상도 분명히 존재했었잖아. 네, 맞습니다. 실제 그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됐는데요. 이 영상이 처음 유튜브에 공개가 됐습니다. 유튜브에 공개가 되고 나서 속된 얘기로 신상이 털립니다.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엔 몰랐던 것 같은데 자신의 아이디를 제대로 바꾸지 않고요. 이런 아이디를 썼습니다. 네티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야, 이 사진 분명 이상하다. 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지요. 신상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신상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사이트에, 또 어느 사이트에, 또 어느 사이트에. 그리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요, 프랑스의 아티스트입니다. 속된 얘기로 이 사람이 이베이에서 외계인 같은 걸 만드는 재료 구입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조각을 어떻게 하지, 점토를 어떻게 붙이지, 이런 것들을 전부 구매했던 기록들이 확인됐지요. 즉 조각품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유튜브에 올려서 마치 자기가 함장인 양 그렇게 어그로를 끌었다라는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 너 아까 19호 선장이라고 해서 추진체 보여줬던 애 있지 않니? 네, 얘도 똑같은 어그로꾼입니다. 왜냐? 아폴로가 발사가 되는데요, 불꽃이 진짜 정말 속된 얘기로 더럽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발사되는 비행체 없습니다. 특히 세턴5라면 더더욱이 말이죠. 자, 이렇게 모든 내용들이 확인됩니다. 이 내용은 이 사람이 속된 얘기로 유튜버 어그로의 시초였지요. 야, 외계인! 왜냐면 하도 외국에서 유행을 많이 끄니까. 무슨 필름, 산토리 필름 같은 게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볼까 라고 이베이에 가서 뭔가 구매를 하고 점토로 만들어 보고 장난치다 신상 털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의문점을 만들고 싶어 했지요. 분명 이 사람이 처음에 올린 건 매우 허접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조작티가 날 수밖에 없는 흔적들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진실을 외면했고 점점 이 사람의 말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둘씩 꾸며가며 가공의 상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끌어올리고 그림자를 만들고 형태를 디자이닝하고,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마치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캐리어처럼 이런 게 존재하더라. 여러분, 어쩌면 진짜 미스테리는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폴로 프로젝트가 35호까지 갔다는 말, 그 말을 믿으실 건가요? 아폴로 20호가 정말 어떤 특별한 생명체를 만났고 그 생명체가 지구상에 살고 있다는 윌리엄 러트리지의 말, 물론 정확히는 프랑스의 한 조각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1호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아폴로와 관련되어 있는 건 미스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시기에 어떻게 가느냐,
뭐 아폴로 프로젝트가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그래서 아폴로는 진짜 미스테리한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양도 너무 많고 공개된 것도 많고 특이한 것도 많죠. 뭔가 밝힐 수 없는 내용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건 이제 우주적 현상이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과학적인 거를 얘기를 하실 때도 많이 반박도 됐지만 그래도 되게 음모론을 많이 믿으시는 분들은 점점 뭐 어떻게 보면 좀 음모론이 아니라 정부가 어떻게 해서 한 거 아닐까라고 하면서 다른 쪽의 내용들이 많이 각인이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 아폴로 프로젝트를 부정하고 싶다면 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모든 게 조작이다라고 얘기할 때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제가 늘 아폴로 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아폴로 1호 때도 비행사분 돌아가셨고 비행사분들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그 죽음을 거짓이라고 할 거냐라는 반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진짜 무모했어요. 무모한 프로젝트를 했던 게 사실이고 진짜 위험하게 우주로 갔어요. 그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돌아가셨던 분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그걸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일부러 그런 거다라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 뭐 죽은 척 한 다음에 어딘가에 가둬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실례일 수도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아폴로 프로젝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갖고 뭐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진짜 목숨을 걸고 갔다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처럼 기술력이 완벽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 뭐 지금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리고 그때 당시 정말 정말 웃기게 갔거든요. 그 책을 한번 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또 이러면 뭐 나보고 또 책 광고라고 하겠지? 사실 제가 진짜 안 올래 책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책 광고 아니에요. 이거 광고 아니에요. 광고 아닙니다. 네, 이거 광고 아니고요. 제가 진짜 보는 책인데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게 이제 50주년 기념으로 에디션으로 해서 이렇게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폴로 1호부터 해가지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거를 믿을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이미 까였을 거예요. 아폴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기밀 해제로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고 도면이 어떻게 돼 있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고 어떤 프로젝트가 나왔고 아폴로 11호가 어떻게 갔고. 근데 이거 영어 아닙니다. 근데 이거 내용을 보시면 진짜 무모하긴 했어. 정말 위험하게 갔어요. 이거 한글입니다, 여러분. 한글이고 이거 재밌어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읽으시면. 여기 뭐 기밀문서 해제된 거 이런 거 이제 영어인데 설명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좀 자세하게 다 적혀 있어요. 이거 읽으면 저작권 위반이니까 뭐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도 다 적혀 있어요. 네. 25,000원. 누가 보면 진짜 광고 같죠? 진짜 맹세코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광고면 광고라고 해요, 여러분, 진짜로. 저도 이거 사서 본 거고요. 저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해서. 근데 어쨌든 여기도 적혀 있잖아. 인간의 가장 위대한 모험담이라고. 진짜 위험했던 건 사실이고요. 우리가 그거를 부정하진 말자고. 당시의 기술로 갔다라는 게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위험했다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도 좀 잘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아폴로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는 기밀 문서를 많이 봤어요. 공개되어 있는 거. 왜냐면 나도 컨텐츠를 찾아야 되니까. 나도 뭔가 이상한 거 찾아야 방송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봤는데 과학적으로 이해 안 가는 거 빼고요. 저는 그 말에 공감해요. 음모론을 믿으시는 분들의 말. 진짜 위험했다는 거. 그리고 아폴로 11호 프로젝트에서 다시 도킹을 해서 돌아왔잖아요. 진짜 위험했던 거 맞아요. 그가 뭔가 오차라도 조금 생겼으면 네, 진짜 위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해졌냐. 말도 안 되는 거다. 그 기술력이.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폴로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지금을 봐보세요. 달에 착륙한 지 50년 돼서 우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 50년 사이에 어떻게 발전됐는지 보시고 스페이스X가 어떻게 갔는지도 보시고 그 요즘엔 그래서 이제 우주 가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부정은 안 하시더라고요. 뭐 스페이스X 자체를 부정하면 나도 할 말은 없는데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멍청하진 않아요. 그거 조작인데 거기다 미치지 않고 투자하는 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그림자 정보로 들어가진 마시고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스페이스X도 성공을 했고 그래서 화성으로 간다고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선대에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왔다 갔다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너무 나쁘게 보진 마시고 조금은 인정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고 좀 더 읽어보고 네,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만간에
UFO 전문가이신 저희 이제 이거 유튜브에도 올라갈 것 같은데 맹성렬 교수님하고 연락을 했어요. 맹성렬 교수님도 그런 얘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 조만간에 방송을 같이 하려고요. 이제 할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조금만 읽어보시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의문점을 갖는 그랬으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음모론은 과학을 발전시키는 힘이니까. 근데 무작정적인 음모론은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